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먼저 우리 천적 이윤영 국민의힘 우리 부대변인 말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과 위선이 문제죠. 거짓말 위선 김남국 코인 게이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이트. 저는 도대체 왜 가난한 척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소에 페이스북에 쓰던 글을 보면 38,000원짜리 운동화 신는다, 돈 없어서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또 공직자 재산 신고 기간에 맞춰서는 코인으로 자기가 그러는 것을 숨기고 싶었는지 예금으로 금액을 맞춰왔습니다. LG 주식도 매각하고 뭐 아파트 관련도 그런 방법으로. 그렇죠. 저는 이 사건이 청년들 등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사건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올해 청년들이 그 김남국 의원이 산 위믹스라는 코인에 되게 많은 이제 돈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상장 폐지되듯이 이 코인도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사실 다른 일반적인 청년들은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많이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뒤늦게 돈 한번 벌어보려고 이런 곳에 투자한 것은 이제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날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정말 많은데 그 사이 국회의원은 무슨 내부자 정보가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억씩 돈을 넣어가지고 많이 벌었는지 이건 정말 모두가 분노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무슨 투자 전문가 뭐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60억 이야기, 지금 6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하면 고점에서는 한때 87억까지 갔다고 합니다. 87억 얘기 나왔죠. 가난을 코스프레 해가지고 남몰래 이러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 일하는데 크게 돈 벌 욕심을 버려야지, 이런 일은 정말 공직자로서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코인이 법적으로는 신고할 의무는 없는 사각지대지만 60억 가까이 넘는 이런 규모를 보면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게 보이고, 본인 반성이 없습니다. 검찰 탓하고, 아니 이게 무슨 검찰 탓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행동해놓고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있는데 2021년 가상소득 이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을 개정안에 발의자로 본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태까지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표방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또한 역시 법적으로 무슨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퇴하셔야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부대변인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쪽으로요? 막 이런 쪽에 멘트를 잠깐 하셨는데 국회의원은 투자하면 안 됩니까? 투자보단 투기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해충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본인이 그 가상소득 지금 세금 안 내는데 본인이 유예하는 법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몇몇 건은 잘못된 건 분명히 있는데 사과됐지만 여튼 국회의원이라고 돈 벌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아니 그럴 돈 국회의원도 벌 수 있죠. 벌 수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위선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좀 위선스러웠죠. 가증스러웠죠. 정말 이거는 뭐 자 이제 김남국 60억 뭐 87억 얘기도 나오고 자꾸 이것저것 속속 파헤쳐져 나오고 있는데 이 김남국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다 보니까는 우리 김래영 시의원께서는 같은 민주당이어서 그런가 나는 김남국에 대해서 아는 거 없으니까 묻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 아는 거 없으신 겁니까? 일단은 같은 당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한 말씀을 이윤혁 부대변인하고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코인 하는 것,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여태까지 보였던 정치 행위들, 정치 행보들이 이 코인이라는 이것 하나에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거짓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김남국 국회의원은 그 우리 당에서 되게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자산이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였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욕먹고 있는 내로남불이거든요. 이 내로남불을 언제든지 깼었어야 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코인에 이런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관여가 되셨으면 하다못해 위선적이지는 않았으면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자기 이렇게 진실하게 털어놨으면 더 멋있었지 않을까라는 내부자로서 같은 소속으로서 한번 아쉬움도 밝히지만 이 코인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오늘 아까 오면서 속보를 봤지만 이재명 당대표도 이와 관련돼서 지금 감찰 조사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제 초짜하게 해서 국회의원 품위로, 이거는 국회의원의 품위 그리고 민주당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혹을 품고 이거 혐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요. 이거는 청년으로서도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고요. 대신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라는 정치인과 차치해서요. 우리가 왜 코인에,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이 왜 코인이나 이런 속된 말로 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김남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비트코인 같은 것들, 그리고 주식 투자와 같은 것들, 혹은 영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청년 세대에서는 2030 그리고 40대 젊은 부부들도
그런 부분에서 내 월급 가지고 내가 버는 근로소득 가지고는 평생을 살 수 없겠다라는 불안감이 있거든. 절망이거든.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주식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려서 빨리 나도 한몫해서 노후 자금이라도 마련하고 싶다. 내 평생에 이런 이 사회 불안정한 요소들.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지난 세대 나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희망이 없거든요. 차근차근 저축을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청년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저축 계좌, 청년 도약 계좌 혹은 뭐 내일 채용 공제 이런 여러 가지의 자산 형성의 정책들이 있지만 저는 이건 너무 극소수를 향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미래 시대가 왔을 때 우리 이제 지금 2030이 사회 주축이 되는 그 시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투자 미래 세대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산 형성과 관련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 사건을 놓고 우리 김대영 인천시의원께서는 요거를 약간 차지하면서 좀 시대가 지금 좀 아프지 않냐. 현 정부도 요거를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로다가 몰고 갈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030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정책의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이죠. 네, 그러면서 아까 한 말씀 좀만 드리면 오늘 정의당에서 그 배진규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에게 이런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자. 그러니까 본인들 정의당에서 윤리국회법, 뭐 윤리국회의원법인가 뭐 이런 별칭을 붙여서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해요. 뭐 발의를 한 상태고 추진을 하자고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 혹은 이제 국회의원 돈 벌면 안 됩니까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보통의 일반적인 평민, 그러니까 서민들하고는 조금 이제 경제상이 좀 더 낮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차피 국회의원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에서의 모험을 보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른 당이지만 저는 정의당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의 추진도 저는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봐요. 네, 두 분 우리 또 MG의 양 진영 그 정당에 소속된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볼 거냐, 뭐 형사 사건으로까지 지금 이게 이제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서영교 의원님이신가? 이제 엊그저께 뭐 잠깐 또 인터뷰하시는 거 보니까 김남국 의원 부지런하고 뭐 이제 막 이러는데 좀 이거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뭐 식구 감싸기. 중요한 거는 글쎄 선생님은 또 선생님으로서의 가야 할 길이 있고 부모는 또 부모로서의 지켜야 될 모습이 있고 미래 세대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라다보면서 이 보고 배울 게 있는 건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여의도의 국회의원이 이런 좀 모습을 보이니까는 이거는 진짜 뭐 범죄 형사 사건 그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좀 스스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이게 그나마 국민들한테도 작은 그렇죠. 또 이 나침판 안본다 이런 좀 위로가 될 텐데 이게 뭐 이게 사실 국회의원 사표 낼까요? 사표는 뭐 본인의 선택일 거고요. 그렇겠죠. 저는 굳이 민주당 분위기상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그런 게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탈당하는 걸로 끝나나? 뭐 탈당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당의 처분에 맡겨야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저런 부분에서 사퇴를 한다? 물론 사퇴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뭐 탈당도 방법일 수도 있고 제명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일단은 먼저 본인께서 김남국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본인의 먼저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해 주시고 사과할 부분은 도저히 제대로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당의 처분이 어떻게 날지는 또 당에서 이제 맡겨보는 것이고 이게 불분명하다 하면 총선 때 심판하시면 돼요.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제 시민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실패한 거기서 낙선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총선에서 심판한다. 또 분명히 뭐 거취 표명을 한다. 참 이거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뭐 당의 소속이 돼가지고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윤관석 그다음에 뭐 이성만 뭐 탈당, 송영길 탈당. 맞아 이런 식으로다가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진짜 이 일탈의 행위가 차마 국민들이 이해하는 그 수준을 범주를 넘어서는데 국회의원들은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걸로다가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총선에서 심판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국민의 누를 끼치지 말아줘. 국민의 분노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뭐 배지를 내려놓든지 진짜 내가 큰 죄를 졌다 잘못했다
뭐 형사적으로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진행되는 데다가 방어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배지를 내려놓은 거는 오히려 더 신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것도 뭐 한동훈 장관 검찰 탓으로 가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뭐 참 너무 피곤하죠. 이제 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정의당에서 제안한 법은 사실 너무 좀 강경한 자본주의 논리적으로 봤을 땐 좀 아니라고 보고요. 국회의원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간 행실 그리고 이해충돌과 관련되지 않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그 투자에 대한 이런 법이나 청년들의 희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잘못된 희망을 잃게 된 것은 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큽니다. 집값 상승 거의 2배, 3배로 뛰었는데 그 이후부터 청년들이 정말 그 5년 전, 5, 6년 전부터 막 코인 투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코인이니 주식이니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투자에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을 위한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투자로 돈을 물론 불로소득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라는 것이 열심히 그 땀 흘려서 일한 이런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돈 모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하고 있어요? 예, 저도 주식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요? 돈이 없어서 좀 벌었어요? 아니면은 조금 좀 벌려요? 물론 우리 이윤혁 부대변인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는 뭐 솔직히 크게 뭐 반박할 건 없습니다. 저도 2030이니까 같은 또래로서 당연히 다 공감하는데요. 이건 그냥 변명 아니 변명하면요. 자꾸 전에 정권의 탓을만 하시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 정권 다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다 잘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분명히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큰 실망을 끼치는 점도 있겠죠, 당연히. 저희와 소속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끼쳐드렸던 것도 저는 하나의 일정 부분 용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전 정권 탓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미 정권은 넘어갔고요. 이미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고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 지적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만 지적하냐? 그러면은 그게 정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태들의 이 행위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받을 수 있는가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사회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 야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당연히 환영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제대로 된 비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대안도 같이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영 시의원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두 분이 속상하시겠습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 그건 좀 이제 이쯤에서 좀 접으려고 그러는데 사회자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다고 드리면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거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이 뭐 얼마만큼 잘못을 저질렀든 또 위선을 했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놓고 해석을 하거나 식구를 감싸거나 하는 이 정치 풍토 국민들은 이제 이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대가를 받고 응징당하고 또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또 책임도 지는 이러한 풍토가 형성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면 돼요. 뭐 투기도 하든 투자를 하든. 근데 이거를 끼리끼리 감싸고 감추고 니 탓하고 남 탓하고 진짜 전 정부 탓하고 뭐 현 정부 탓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일탈을 바라다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의 현실을 바라다보는 국민께서 더 피곤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으로다가 요건을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계속해서 뉴스를 봐봅시다.